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대청댐 좋네요. 그 안에는 아직 다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 오면서 그 문희 마을이 유명한 거 아시죠? 그 시에 나오잖아요. 문희 마을에 갔었지. 이렇게 시작되는 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한참 때 이제 그 문학에 관심이 있었을 때 그 저희 선배님이 이제 시를 쓰셨는데 그 문희 마을에 안 가보고는 시를 쓴다고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유명한 시인이 그 문희 마을을 이제 소재로 해서 시를 쓴 게 있는데 그만큼 뭔가 문희 마을이라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좀 운치가 있기도 하고 좀 문학적인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진짜 자연도 좋고 좀 고즈넉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마음에 들고요. 여러분도 2박 3일 동안 집을 이제 떠나오셨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공부 한 마음이 돼서 마치 그 교향악이 연주되면 가지각색의 악기들이 연주되지만 하나의 곡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그러면서 다른 도반 한 분 한 분이 자기 공부의 어떤 반면교사가 되고 자극이 되는 그래서 공부 하나로 다 관심이 모아져서 오로지 2박 3일 동안은 조금 더 힘을 얻고 밝아지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 공부 이제 한 서울 모임부터는 밴드 라이브로 이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좀 왜 밴드 라이브로 하냐면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의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좀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유튜브로는 안 하고 왜 공부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좀 꺼려지는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왔을 때는 오로지 공부를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는 두 번째로 뭐 나중에 무슨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무슨 얘기를 듣든 사실 그렇게 열어놓는 것이 이제 자기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뭐 따로 어떤 다른 거에 대한 재미가 없어서 그때 아마 여러분도 남을 텐데 책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그 투명인간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투명인간. 투명인간이라는 책이 저희가 학창시절에 되게 유럽 소설이죠. 그게 있는데 투명인간이 어떤 약을 먹었는데 투명인간이 됐어요. 갑자기. 근데 이 사람이 어떨 때 그 사람들의 눈에 안 띄냐 그러면은 온갖 모든 걸 다 벗었을 때.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 만약에 옷을 하나 걸치면 이 사람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과 함께 생활할 때는 옷을 다 입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는 옷을 다 벗어요. 속옷까지 다 벗어야 돼. 그래서 다 벗고 돌아다니면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의 존재를. 그 소설이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그 유명한 소설이에요. 유명한 작가였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소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공부는 뭐냐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거다. 그래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면은 그 사람을 몰라봐요. 왜냐면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관념의 옷을 입는다거나 어떤 형상의 옷을 입으면 모양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타인들의 눈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공부도 좀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를 잘 보면은 그 투명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발가벗겨지는 공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우리가 도반님들이 가끔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너무 내가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확인될 때마다 너무 무겁고 불편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건 없는데, 나라는 의식,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어떤 관념이 그 불편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나라는 의식, 내가 아니라, 내가 존재나 어떤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의식에 내가 어두워서 내가 있다라는 그 어떤 그 무거움, 부자유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공부인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자기의 어떤 그 관념의 때가 벗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물론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기도 소개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어떤 취향이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알고 그런 면에서 자기를 알 필요가 있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다 의식이고 분별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진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알아왔던 나라는 그 형상은 관념일 뿐이구나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차원의 어떤 그 확장성 아니면은 더 깊은 차원의 나라는 것은 이 나라는 모양이나 세계라는 이런 어떤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알 수는 없는데 뭔가가 자꾸 창조해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인 아니면 자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까지 봐야 되고 그게 분명해져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내가 나라고 여겨왔던 것에서 깨어나야 되고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공법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나라는 것도 비었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거는 세계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세상이 어떻다, 아니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형태든 그게 어떻다, 그게 따로 존재한다라는 그 의식에서도 이제 깨어나는 게, 실제 이제 밝아지는 그런 여정인 것이고 공부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마치 우리가 나를 장식하고 있던 것, 세계를 규정하고 있던 그 관념의 옷을 벗어내는 듯한 그런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라는 존재는 어떤 형태로서 잡을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자기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그 안목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그 투명 인간의 비유처럼 자기라는 상 아니면 어떤 법에 대한 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공부인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관념의 옷을 벗어내는 것이다. 어떤 형상 짓고 규정 짓는 거기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죠? 그 과정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고, 벗으려면 다 벗어야지. 그쵸? 대충 입고 대충 벗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 왜 그러냐면 그게 신기해요. 그 투명 인간이 어떨 때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냐면 실오라기 하나 걸쳐 있어도 그 사람의 존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감지가 돼.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태가 그러니까 그것이 그 관념이 그 옷이 이 테두리를 지어버리거든요.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진짜 머리카락 하나라도 달려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카락 하나가 둥둥둥둥 떠다녀 보세요. 뭐가 있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잡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러니까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야지, 깔끔하게 깨어나야지 우리가 그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 여정에 진짜 여기 오셨으면 실오라기 하나라도 남겨있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떼 가시는 어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은 공부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비워지고 깨어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 기회를 통해서 그 감을 얻으면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댁에 돌아가셔서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 공부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되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이 원래 이제 차담 시간인데, 그런 어떤 시간의 형식이나 이름 이런 거 구애받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문지 여러분한테 그 폼을 보내드렸는데 28분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매겼거든요. A, B, C. 이거는 뭐 점수가 아니라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 표시에 이제 연연해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면, 아무래도 공부가 이렇게 좀 그 비슷한 분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알아듣기도 쉽고, 우리가 공부가 어떻게 깊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호명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예, 그러면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호명을 할게요. 그러면 편하게 나오셔가지고 요 앞에서 얘기하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세종에서 오신 서오경 보살님 안 오셨어요? 안 오신 것 같아요. 아직 안 오셨어요? 신청만 하시고. 우리 정형근 거사님. 지금 두 번째잖아요. 그죠?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집중 공부.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했어요. 이제 기억도 안 나시죠?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20년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래도 나름 집중적으로 그냥 마음 공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는 집중적으로 참여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 이전에 뭐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놔두고요. 지금 만약에 법문을 들으면, 이런 식의 모임에 참여하면은 이제 이름하여 법문이라는 걸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들리세요, 그게? 지금 이제 법문 들으면, 옛날에는 좀 의도적으로 좀 네.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내용에 집중해서요? 그거를 좀 말씀하시는 걸 알아채서 뭐 깨달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그런 의지가 좀 아주 강했는데, 네.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나는 안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게 노력으로 예.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거는 그냥 이해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도 됐고, 예. 하도 많이 이렇게 법문 들어서 이렇게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몸소 이제 체감이 되니까, 이제는 그게 뭐 이렇게 의지는 약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한 30분 정도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거사님이? 뭐 일단 법문 듣고 어느 정도 들으시는데요?
뭐 일할 때 빼고는 대부분 일할 때 빼고는 계속 듣고 계세요? 계속 귀에 꽂고 듣긴 하는데 예. 딴 생각하시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듣다 보면 뭐 깨달아지겠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쉬워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한 2년, 3년째 듣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 할지도 알겠죠. 그래서 이 법문 듣다 보면 저 사람이 또 무슨 말 하겠다. 다뭐 이해되죠. 이해가 아니라 이제 다음 말까지도 아시겠네요. 무슨 말 나올지. 뭐 어떤 본문은 한 30분 정도 본문을 한 2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왜 그거를 200번이나 들으셨어요? 그때 이제 몽지 선생님이었는데 뭐 저랑 이제 개인 문답한 거. 개인 그렇게 뭐라고 알려주시는 거였는데 그거를 좀 많이 좀 자극이 된다고 할까?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이제 체험을 하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죠. 그 체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본인이 우리 거사님이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이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이 모든 것? 그렇죠. 아주 법문을 잘하시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모든 것. 그거는 자연스럽게 알아진 건가요? 제가 뭐 생각으로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생각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알아진 건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모든 것. 이거는 자연스러운 건가요? 어린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한 거죠. 그거를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아니거든요. 그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모든 것, 뭐 알아지는 모든 것, 뭐 어떻든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알아지는 것. 그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특히나 용을 써서 막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이게 맞나 틀리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뭐 열심히 공부를 위해서 오셨고 그동안 막 2년 이상을 열심히 들으셨는데 그 들은 말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이 이게 모순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체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깨달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모든 것을 알아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라고 알고 있죠. 그 알미 그런 이해가 과연 저절로 알아진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질문해 보지 않고 그렇게 잡고 있어요. 저절로 모든 것을 알아지는 것은 절대 저절로가 아니에요. 조작이지. 근데 그 어정쩡한 이 공부를 마지못해 설명하는 그 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하나부터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법문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절로 모든 것을 알아지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솔직해지자고 우리 아까 얘기 뭐 했어요? 투명인간 얘기했잖아요. 다 벗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꺼내면 꺼내놓을수록 별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비유를 하냐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 우물 저 우물 막 파면서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우물만 제대로 파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알면 돼요. 하나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뭐 어느 사람의 공부를 안다는 게 아니라
한 문장에서 제대로 알면 되고 한 단어에서 제대로 알면 돼. 그냥 뭐 사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쓰고 있는 이 한 단어에서 제대로 알면은 뭐 그게 한 우물인 거예요. 뭐 여러 사람을 법문을 듣고 아니면 한 사람 법문만 듣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있는 그 한 단어에서 분명해지면 그 한 우물 제대로 판 거예요. 근데 수많은 말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제정신이 아닌 채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공부라고 생각해서. 자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절로 모든 것을 알아지는 것은 절대 저절로가 아니에요. 왜? 그게 만약에 저절로라면 이 문장이나 이 말을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쓸 수 있느냐? 갖다 대봐야 돼. 근데 그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못 쓰는 거는 다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깨달음 뭡니까? 체험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 저절로 모든 것을 알아지는 것이요. 그 말이 체험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이 체험은 모든 사람이 다 저절로 그야말로 저절로 갖추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나 아니면 갓 태어난 아기나 저절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감이 안 오잖아. 그럼 아이한테 갖다 대봐야 돼. 애도 그런 얘기 하냐 이거예요. 그럼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저절로 모든 것을 알아지는 것 그거 틀렸어요. 그거는 조작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럼 내가 이게 맞나라고 싶은 게 긴가민가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이한테 갖다 대야 돼.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이게 통하는 거냐? 그 아이가 갖추고 있는 거냐? 근데 갓 태어난 아이는요, 울기밖에 더 합니까? 배고파도 울어, 졸려도 울어, 응? 찝찝해도 울어. 그렇죠? 그냥 울어. 우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거 애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무슨 문장이 있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뜨거운 걸 갖다 대면 알죠, 저절로. 울죠. 그거지. 뭐 문장화 아니면 단어화 돼서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마지 못해서 저절로 모든 것을 알아지는 것이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냥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저절로 모든 것을 알아지는 거는 그야말로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내가 이게 생각을 굴릴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있는 것, 아이한테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기한테 있는 게 뭐냐. 아무 말을 모르는 아이한테 있는 게 뭐냐. 아주 그냥 뭐 진짜 밟으면 꿈틀하는 지렁이한테 있는 게 뭐냐. 그게 도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게 우리가 말하자면 체험이라고 하는 거지 인간의 그 언어는 여기 없어요. 그건 다 생각이 생각. 처음 확인할 때는 그렇게 돼. 그게 분명해지면 인간의 모든 언어가 이거라는 걸 알아줘요, 스스로. 근데 우리가 처음에 확인할 때는 그래서 언어가 끊어져야 된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끊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어에 의지하지 않아도 이미 저절로인 게 뭐냐 이거예요. 저절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너무 어려워 이 말도. 그렇죠? 말이잖아. 쉽게 말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이 말도 틀렸어요. 지금 저절로 이 꽃이 하얀 게 이게 저절로거든요. 이거 노력해서 우리가 하얀색이다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이미 이렇게 드러나죠. 나의 경험을 봐야 돼요. 소리도 저절로 드러나죠. 소리 내용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하얀색인지 빨간색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초록색인지 제가 뭐 여잔지 남잔지 아니면 누구누구 선생님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인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마치 이 자리에서는 나와 꽃과
컵이 똑같아. 이 저절로를 말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나와 꽃과 컵이 똑같은 이 저절로. 여긴 도도 없고 체험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그거는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식이 올 때는 어떻게 되냐? 진짜 꽃이라는 이름도 떼버리고 사람의 사람이라는 이름도 떼버리고 컵의 컵이라는 이름도 뗐을 때 저절로 드러나죠, 이게. 이게 저절로 드러나죠, 이거. 지금 이렇게 드러나죠, 이거. 저절로 드러나죠. 분리가 없죠. 개념이 들어가면 사람, 꽃, 컵이 되지만 이 이름을 다 빼버려. 빼. 저절로 통으로 드러나죠. 분리 없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이 저절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저절로.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라는 뜻이 없어요. 진짜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예요. 아이가 딱 눈을 떴을 때, 아기가 딱 눈을 썼을 때 엄마만 있나요? 엄마 옆에 사물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같이 드러나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커가면서 배우면 이건 엄마야. 이건 장난감이야. 이거는 뭐 엄마 계속 밥법 먹이면서도 이거는 엄마야. 이 사람은 엄마야. 이 사람 아빠야.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맘마 먹네. 계속 이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그냥 이게 다 통으로 드러난다고. 마치 그 경험을 우리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도 순식간에 꽃, 사람, 컵 이렇게 이름을 순식간에 무의식적으로 붙이고 있어. 근데 그거는 다 망상이에요. 진짜는 이 자연스러운 경험, 이름 붙이기 이전에 이미 있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탁자 두드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지. 탁자 두드리는 소리를 알면은 그거 자기가 분별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지.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쉿, 말하지 마. 이거 저절로 일어나서 망상이야. 그냥 이 경험이라는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히려 머리를 그래서 떼어놓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머리는 자꾸 이름 붙이고 분별하는 장인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저절로죠? 저절로 이름 붙이기 전에 이 경험, 지금 이 경험하고 저절로라는 이름 붙이지 말라고. 이미 저절로인데 왜 이름을 붙여? 이미 저절로인데 왜 거기다가 오염된 단어를 붙입니까? 이 경험, 이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종을 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고. 깨닫지도 마. 깨달으려고 하지도 마. 이미 열려 있어요. 이미 열려 있어. 이미 분명해요. 죽었어요? 왜 여기다가 저절로라는 더러운 이름을 붙이냐고. 깨끗하다는 더러운 이름을 붙이냐고. 이미 이건데. 이미 이건데. 왜 여기다가 이미 이건데 자연스럽다는 더러운 이름을 붙이냐고. 그게 오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자꾸 아까 얘기했죠. 옷을 입는 거야. 저절로라는 옷을 입고 자연스럽다는 옷을 입고 깨어있다는 옷을 입고 체험이라는 옷을 입고 이미 체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깨어있는데 이미 다 열려있는데 뭘 또 체험을 해. 이미 이게 다 알아서 다 모든 거를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있겠어요.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이거예요. 모든 게 여기서 시작돼. 생각도 이렇게 이것으로서 분별이 일어나면서 막 컵이 있고 사람이 있고 뭐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다 있는 거야. 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이거는 내 노력하지 마세요. 알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세요. 근데 이미 살아있어 이게. 이미 살아있어 이게. 이거 하나 위에서 우리가 사람이다, 사물이다, 나다, 뭐 도다, 체험이다, 깨달음이다, 온갖 분별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미 근데 진짜는 항상 이 변함없는 이거밖에 없다. 항상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생각에 빠지면 온갖 것이 다 있고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이 나타나도 아무 나타난 바가 없는 거죠. 바위처럼 앉아 계세요. 알려는 마음도 일으키지 마. 마음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 생각을 움직이지 마. 알려고도 하지 마. 마음을 내지 마. 죽었어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한번 죽어야지 드러나. 죽었다 이것이.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근데 죽은 아래에 살아있는 게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아라는 것이 가리고 있어서 이게 안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잡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쉬어졌을 때 더 살아있는 것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없고 찾지 않으면 분명하다. 신신명이 나오잖아요. 자꾸 마음을 내서 어떻게 알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규정하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그 다 쉬어. 내가 하는 짓은 다 헛짓이야. 살아있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개인은 죽은 목숨이에요. 관념일 뿐이에요. 나는. 근데 이것이 알아서 다 모든 걸 드러내고 있어요. 인연 따라서. 이것밖에 없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저절로. 이게 저절로라는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규정이 확 빠져버리거든.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온전히 내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모든 말을 빼고도 부족함이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모든 말, 의지하는 그 관념, 걸치는 그 관념 빼고도 부족함이 없느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도 부족함이 없느냐. 모든 공부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도 부족함이 없느냐. 모든 의도를 내려놓고도 부족함이 없느냐. 그리고 체험도 그럴 때 와요. 그래서 한번 죽어야 드러난다는 게 그 모든 마음이 쉬어졌을 때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거잖아. 아무 생각도 없는데 저절로 이것이 알아서 이 자리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놓아버려라 하는 거는 뭐냐면 자꾸 뭔가를 하려는 그 마음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으라 하는 거는 노력하기 이전에 이미 완전하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뭘 자기 노력을 믿으라는 게 아니야. 하려는 마음이 쉬워져도 부족함이 없는 그게 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다 내려놓아라. 이게. 지금 여러분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쉬질 못해서 여기 와서 좀 어떻게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일 아닌 일이죠. 그거 못 쉬는 거야 그냥. 병이야 병. 그게 병이죠. 조작하는 병을 어떻게 스스로 어떻게 안 되니까 좀 자꾸 마음이 저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니까 좀 어떻게 좀 잡아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좀 묶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너무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대신 해주진 않아요. 자극은 줄 수 있지만 스스로 알아야지 멈춥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헤매는 꼴, 자꾸 망상 따라 헤매는 꼴을 봐야지 멈추게 돼요. 그냥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 힘으로 살지 않았나요? 그렇죠? 딴 힘으로 살았다는 분. 보살님. 이미 있죠? 노력 안 해도 이미 있는, 이게 다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아직 내가 이게 뭔지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제발 좀 법을 믿어야 돼. 무슨 법? 무위법. 무위법이라는 건 진짜 내가 단 0.001도 노력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다는 그 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을 완전히 쉬어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쉴 수 있죠. 못 믿으면 못 쉬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바빠, 우리가. 근데 또, 어떻게 하면 쉬어져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죠. 쉰다는 그게 무슨 말인지 참 못 알아듣기도 어려워요. 그쵸? 하여튼,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바위처럼만 여기 앉아 계시면 돼요.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난 죽었다. 2박 3일 동안. 죽은 목숨이다. 생각해 여기 그냥 앉아 계셔요. 어디 가지 마시고. 다리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정매 보살님. 안 오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이채숙 보살님. 공부 다 오셨나? 천주현 보살님. 앞으로 나오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작년이 아니네요. 네. 2월달에 청주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만 해도 참 많이 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막 욕심에 네. 막 법문을 갖다가 세 번 거를 막 들으면서 네. 그래서 제가 막 한 2, 3개월 네.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무슨 어떤 집안에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강한 뭐 확실한 체험 체험. 확실한 체험 이걸 거쳐야 공부가 제대로 된다. 제 욕심에 이제 그 무짐선언 설법을 한 네. 2, 3개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집중적으로. 예. 그거 들으면서 그 말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그걸 딱 믿다고 맞다고 이제 지고 있었어요. 체험했다고? 체험을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해야 이제 공부길을 제대로 간다는 이걸 딱 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고 부산 와가지고 또 막 제 마음이 이제 막 힘드니까 공방을 그 당시에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예. 6월 초쯤에 예. 안 나가고 한 달간 쉬면서 이제 우리 노이쌤 도반들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게 갑자기 막 한꺼번에 떨어지더라고요. 그 체험에 대한 거. 제가 잡고 있었던 것들이요? 잡고 있던 게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됐어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마음이 이제 많이 쉬었습니다. 쉬어지셨어요? 네. 그래서 떨어지고. 이 진짜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다 모든 일을 펼쳐 보이는 이거에 대한 실감이 나세요? 실감이라 하면 거기에서는 또 제가 또 애매해지는데 뭐 어떤 확실한 뭐 그런 건 좀 있어야 되겠지만 네. 더 이상 뭐 구하고 막 찾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구하고 찾지는 예, 더 않으신다고요? 확실한 거 이런 거. 뭐. 확실한 어떤 거를? 그러면은 그게 구하고 찾지 않으면 이게 와닿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제가 네. 이제 네. 헤맨다 할까, 네. 애매하다 해야 될까 그런 게 또 다른 사람과 어떤 기준은 아직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갖고 계신 기준이? 선생님 말씀에 그 실감이라는 게 예, 뭐 예. 어떤 게 더 있나 예, 예. 이런 거. 실감을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나? 네, 아니 실감이란 그 뭐 의감이랄까. 지금 뭐. 손 만지고 계시죠? 네. 실감 납니까? 예, 예. 실감 나죠? 잘 나네요. 그렇죠? 단어에서 실감 나죠, 네, 참 제가 실감 나잖아요. 손 만지는데 실감 나죠? 네, 실감 나죠? 실감이 뭔지 아시죠? 네.
그 실감 나죠. 그 실감을 말하는 거죠. 딴 실감이 아니라. 아, 또 무섭네. 아니 실감 나잖아요. 네. 우리 실감 나잖아 지금. 공부는 그렇게 그런 관념 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감이라고 하면 실감 나죠. 실감 한번 만져보실래요? 꽃 실감 나요? 네. 실감 나. 납니다. 실감 나죠. 살아 있죠. 예. 실감 나죠. 예. 이렇게 해보세요. 그때 그 실- 말씀에 실감 나죠. 뭔가 더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실감에 대한 뭐가 더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보살님이 생각하는 그 실감은 또 뭐죠? 아니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 말씀에 방금 또 살짝 애매했는데 이것처럼 직접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 실감 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만져봐. 그러니까 이거 유치원생처럼 해야 돼. 실감 나요? 네. 이거 화분 맞아요? 딱 알죠? 네. 자, 이거 맞죠? 눈 감아 보세요. 자, 눈 뜨지 말고. 실감 나죠? 네. 저절로 실감 나죠? 네. 이거 뭘까요? 이거 뭐죠? 참니다. 이거 뭐죠? 이게 화분이죠? 네. 화분 실감 나죠? 꽃 실감 나죠? 네. 그쵸? 이렇게 저절로 실감 나잖아. 네, 네. 이거잖아요, 이거. 네. 이거는 관념이 아니잖아요. 실감 나죠? 저절로. 네. 그쵸? 네. 살아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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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살아있잖아, 이렇게. 네. 이거잖아, 이거. 실감 나죠? 네. 실감 나죠? 맞아. 실감 나요? 실감 나요? 실감 나. 실감 나지? 머리. 네. 실감 나죠? 그쵸? 네. 실감 나. 납니다. 실감 나죠? 이렇게. 네. 실감 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실감 나지? 실감 나잖아. 실감 나잖아. 실감 나잖아. 선생님 말씀하신 실감이 뭐 다른 게 있을까? 이 생각. 뭐 실감? 이 실감을 말하지. 이 실감 말하지. 무슨 실감? 무슨 실감? 이 실감을 이거를 말하지. 이걸 말하지. 네, 네. 이걸 말하죠. 네, 고맙습니다. 이걸 말하지. 뭔 실감? 이미 실감하고 있구만. 무슨 두 번을 어떻게 실감을 해요? 이거 실감하잖아요. 네. 실감하고 싶죠? 아니. 또 물어봐요. 또 실감하고 싶. 또 해줄게. 또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요. 근데 실감에 대한 거 이제 적었습니다. 아니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라니까요. 네. 이거라니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라니까. 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네. 이거 뭐가 부족해. 아유, 이거 넘쳐 그냥. 이거라. 네. 또 실감하고 싶어요? 이거야 그냥 이거 부족함 없이 우리가 실감하고 있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이렇게 딱 부딪히면 이거 실감하고 있잖아 이게. 한번 실감하고 싶으면 그냥 바위에다가 머리 팍 박아봐. 그러면 진짜 실감 진짜 넘치도록 하게 돼. 네. 뭘 또 머리를 굴리고 그래요. 이미 하고 하늘이 파랗다 실감하고 있잖아요. 말이고 와 하잖아. 와 실감하고 있잖아요. 무슨 그런 게 참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감하고 싶으면 한번 그 옛날에 그 경봉 스님이 나를 만나고 싶으면 무슨 밤에 문고리 야반 삼경에 문고리 잡아보라고. 야반 삼경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자다가 나가서 잡아봤어요. 왜 잠까지 이게 설쳐가면서 해요? 지금 실감하면 되지. 왜 그때까지 기다려? 지금 실감을 하는데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또 뭔가 더 실감이 더 다른 실감이 그때마다 오시면 돼요. 저한테 있는데 이제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그 야반 상경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왜 야반 상경이라 했을까? 그냥 눈을 다 가리잖아. 그 시간 되면.
오롯이 이것만 이렇게 방해받는 자극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한번 만져보면 조금이라도 더 실감 날까 싶어서 하는 건데 그때까지 뭘 기다려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면 그 실감 나잖아요. 진짜 한번 너무 걸려 있어요. 실감 한번 손을 한번 휙 휘저 보면 실감 나잖아요. 이게 왜 실감이 안 나? 알겠습니다. 이거 실감했습니다. 아이 다음에 와서도 실감 못했다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한 번 더. 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몸으로 그냥 이게 하는 거야. 온몸으로 와닿는 거거든. 머리로 진짜 좋지도 않은 머리 갖고 하려니까 터지는 거지. 진짜 공부할 때 좋은 머리는 머리가 나쁜 게 안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상태인 거야. 근데 머리가 너무 돌아가는 거야.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이 두뇌의 작용이 필요한가요? 그냥 이게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직접적이고. 이건 되게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다이렉트라고 하네요. 다이렉트 팩스. 직이라는 게 다이렉트잖아. 다이렉트. 경절문. 다이렉트. 여긴 길이 없어. 길이 끊어졌어요. 그냥 딱 100% 다 드러났어요. 이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단계를 거치면서. 그냥 딱 만나면 되죠. 딱 보면 되지. 그래서 다음에 또 이거 실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 화분 한번 싹 만져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이고. 제 오도를 제가 100% 제가 읽지를 못했는데 이제 안 헷갈려. 자신 있어요? 네. 또 헷갈립니다. 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때 가서 또 만져드리죠. 뭐. 예, 들어가십시오. 예. 자, 그다음에 김홍우. 김홍우 선생님. 예. 20년부터 시작하셨네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법문 들으면은 뭐 와닿아요? 실감 나요? 와닿아요? 와 닿아요. 와닿아요? 근데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딱 짚어주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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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려울까요? 어떤? 저 법문 들으면서 예. 들은 내용 중에 이제 뭐 상상 인신이라고 예, 예. 그걸 한 4번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진짜 그거를 처음에 작년 12월 초에 한번 선생님 법문 들으면서 그 법문 중에 살아있음을 증명해보라. 예, 예.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거 들으면서 이제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그냥 전에하고 똑같은 거예요. 쭉 그러다가 이제 3월 초쯤 올해 3월 초 저번 달에 이제 또 선생님 법문 들어서 계속 선생님 법문만 계속 들었어요. 네. 일단 선생님 법문 들으면서 또 그러고 한 3월 중순 그리고 3월 29일인가 그 마지막 그때쯤 이제 또 법문 들으면서 확 그냥 진짜 물로 된 고기가 네. 예, 물 속에서 물을 찾는구나.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냥 이게 다구나. 네. 여기가 그냥 이거밖에 없구나.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진짜 이게 그때 딱 또 떠오르는 뒷생각이 딱 뭐냐면 네. 와 이게 깨끗한 이래서 이게 깨끗하구나. 이게 그냥 그리고 바로 뒷생각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 법문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그러고 나서도 좀 괜찮았는데 이제 한 요번
4월 달에 이제 우리 4월 9일 날 청주 네. 법회 때까지도 이제 괜찮은데 그 법회 지나고 나니까는 또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밝았을 때랑 네. 어떻게 차이가 있었나요? 법문은 다 들려요. 들려요? 네, 네. 법문은 다 들리는데 뭐가 다르던가요? 이후랑. 밝지가 않다. 그때 느꼈던 그 밝음이 아, 그때 느꼈던 예, 밝음이. 예, 그러면은 예.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보살님하고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랬잖아요. 그 뭘 가리키는지 아이, 실감 나요? 예. 근데 이거랑 그 밝지가 않다라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밝은 거 뭐 이렇게 어떤 그때 느꼈던 느낌 같은 거. 예. 그때는 네. 어떻게 느껴졌죠? 그때? 이게 네. 정말 전부 다 이것이면은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게 더 밝아지면 이대로 밝아지면은 순간적으로 실체가 없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실감이 왔어요. 예, 실체가 예. 없는 게 이걸 말하는구나. 예. 근데 그 이후로 뭐가 실체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하루 이제 뭐 좀 이제, 지나니까. 지나니까 얼마 정도 그 시간이?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게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갔는데, 그냥 또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4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네. 그때마다 이것도 내가 상상으로 아르마리로 그러면은 이게 음,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 12월 초에 그랬고 바로 이렇게 그게 그냥 바로 어두워지니까는 계속 선생님 본문 중에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르마리에 빠지지 말라. 그게 계속 와닿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아르마리였구나. 그러고 나서 바로 놔버렸어요. 그때 그 느낌을. 그거를 한 3번 하다 보니까는 계속 아르마리 같아. 그러면 4번 정도 아까 네. 상상 임신을 하셨다 하는데, 예. 그 비슷해요. 그게 뭔가 이게 이렇게 점점 좀 진해졌어요. 이게 실체가 없음이 예. 실체가 없음이 실체가 없음이 진해진 건 아니고요. 네. 이것에 대한 이것이 점점 예. 이제 더 좀 와닿는 쪽으로. 예. 와닿는 쪽으로. 예. 근데 그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그랬죠.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은 다 실체가 있기는 있는 것처럼 드러나네요. 지금 예. 과사님한테. 예. 근데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와닿음은 있어요. 뭘 예. 가리키는지. 예. 이거는 이제 와닿는데 예. 다 이거 말고 다 있다. 예. 네, 현실이. 예. 현실이 다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내가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현실이 느껴지더라도 이거는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늘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건데 다 있는 것처럼 나한테는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예, 나도 있고. 이거 언제 이거 와닿았어요, 이게? 그때 3월 29일 요 올해요. 저번 때 며칠 안 됐어요. 요겁니다 하면 이거 와닿습니까? 이게 뭘 가리키는지.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와닿습니까? 예, 이건 생각이 아니죠. 예, 생각 아니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문득 와닿는 순간 이게 뭔가 분별이 확 쉬어지면서 이게 일체가 환상과 같이 딱 어떤 경계가 느껴지거든요. 예. 경계가 느껴지고 그리고 요게 이렇게 또 이렇게 와닿고 예. 이 와닿음과 동시에 다 있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로 탁 실체 없는 하나로 탁 이렇게 자기한테 현실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뭔가 다 3차원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기간을 두고 예, 계속 어두웠다가 그러니까는 어둡다는 게 다 있는 것처럼 다 느껴졌다. 있는 것처럼 예. 느껴지고 이제 그냥 실체 그대로 그냥 예전에처럼 그냥 똑같아지는데 근데, 예, 똑같아지는데 요거 뭘 요거는, 가리키는지 예, 알겠어.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이거 그거는 뭐 어떻게 부정할 수는 없는데 너무 실체감이 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두워진다라고 예, 표현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환상처럼 보여도
다 환상처럼 보여도 이게 뭔지 와닿지 않으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와닿으면은 이거는 와닿은 거예요. 너무 제가 4번을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네. 정말 절벽에 조금 기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예. 절벽에 조금 기어 올라갔는데 또 떨어지고 예, 예. 그게 힘들었어요. 진짜.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은 이제 아주 그냥 초기 뭔가 좀 맛을 봤는지 뭐가 뭔지 모르는 이제 상태인데 지금 공부가 뭐가 뭔지 모르는데 뭔가 뭘 가르치는지는 와닿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우리가 이게 와닿았다라고 할 때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 하는지 저 사람 무슨 설법 하는지 못 알아들어. 아니면 이것도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냥 딱 이럴 때만 속이 시원해. 이겁니다 할 때만. 그렇죠? 그럼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땅땅땅 할 때는 이거지.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가장 보수로 엄격하게 말했을 때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그러면은 이제 어느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또 그 시기가 지나면 있는 것 같냐? 이게 문득 이게 와닿으면서 분별하는 업습이 좀 이렇게 쉬어진 상태일 때는 다 있어도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분별하는 그런 업습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지나면 막 옛날에 그 프레임 속에 갇혀서 막 분별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은 이 공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나는 어느 일정 기간은 이거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일정 기간 지나면 있는 것 같아. 그게 뭐 의심스럽지 않나요? 밖에 뭐가 있으면 항상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분별 집착심이 존재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별 집착심이 쉬어지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환과 같은 말이 자기 현실인데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히면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냐? 존재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분별 집착심이 존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의 공부에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분별 집착하면 있는 것 같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근데 문득 어떤 인연에 의해서 탁 쉬어지면은 뭐 있어도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게 공부 초창기에는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시기를 넘어가야 되냐? 그게 있는 것 같든 없는 것 같든 오로지 이거 마음을 여기에 둬야 돼. 이 자리에. 그게 바로 마음 이 자리에 두는 게 자꾸 마음이 분별에 떨어지려고 했던 거를 그 모구에서 소의 고삐를 잡아채듯이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으로 보고 있어도 이것으로 보고 없어도 이것으로 봐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어떨 때 뭐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지가 보여요. 자기 의식이 분별에 내가 분별에 빠질 때 있는 거구나라는 게 스스로가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일종의 그런 거죠. 자기가 공부의 시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는 있는 것 같네? 이렇지 않으니까 없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뭐가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힐 때 뭐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게 진실인 것인데 자꾸 분별에 어두우니까 내가 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구나. 자꾸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조작.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생각으로 끌어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데. 이거는 그냥 있는 거지 어떤 노력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다는 건 어떠한 의지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리거든요. 이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리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는 이 눈으로 세상을
저절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실체라고 여겼던 것들이 점점 그게 아니라는 게 내 현실이 되어가는. 지금은 뭐가 뭔지 몰라요. 왜냐면은 법문도 막 그 공부의 어떤 깊이가 다양한데 그걸 다 통으로 듣기 때문에 들은 말하고 내 현실하고 이게 안 맞아. 뭐가 이상해. 근데 사실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돼? 들은 말을 놓아버려야 돼. 그냥. 그것도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라도 생각이라면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게 뭐 부처님의 말이라도 생각이라면 놓아버리셔야 돼요. 제가 그때 한 4번 정도 할 때마다 뭔가를 잡고 있었구나. 그거를 놓으면서 그때 이제 좀 한번 와닿고, 그러니까 놓을 때마다 이렇게 와닿고. 그럼요. 놓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놓는 게? 잡고 있지 않아. 옷을 벗는 거예요. 관녀의 옷을. 껴입고 있던 걸. 이거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날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잡고 놓아버렸을 때 더 분명하죠. 그리고 놓아버렸을 때 그때 알게 돼요. 내가 뭔가를 잡고 있었구나. 그 감을 조금 더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놓아버리니까는 이게 네.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아니까는 거기에 또 집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를 놓아버리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그런 쪽으로 힘을 쓰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음식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내가 한 번도 막 인도 음식이라고 칩시다. 인도 음식이 향이 되게 강하고 독특하잖아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감이 없죠. 근데 한 번 딱 먹어보면 그냥 알죠. 이거 인도 음식이네. 그러면 평소에는 안 먹지만 나중에 또 먹을 때 알죠. 그게 뭐냐면 감이 형성된 거예요. 내 스스로한테. 그럼 뭐냐면 이 공부가 뭐냐. 한번 맛을 보면 이 맛을 못 잊어요. 사람이 이 의지하지 않는 맛을 한번 보면 이게 이 맛을 감지하는 그 능력이 생겨버려요. 센서가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센서가 안에 장착이 되면 막 평소에 너 알아야 돼 하고 체크하지 않아도 딱 때 되면 알죠. 이게 안에 센서가 열려버리면 그냥 인연만 다가오면은 저절로 알죠. 그게 우리에게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던 건데 열리지 않아서 그 기회가 없어서 이것이 존재했으면 우리가 몰랐던 거거든요. 한번 맛이 느껴졌어요. 이게 딱 무슨 맛인지 알아요. 의지하지 않는 것의 맛을 알았어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스스로를 믿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놓아버려야 돼. 그게 오히려 다른 이름의 조작인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이 알아서 다 해요. 제가 그 선생님 그 법문을 그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는 저번 달 3월 29일 날 그러고 나서 이게 또 뭐 지가 뭐 없어지려면 없어지고 뭐 있으려면 있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제대로 내가 이거를 와 닿았으면 하고 놨어요. 근데 역시 그때 희미해진다는. 놓았어요? 예. 그냥 이게 한 3번을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는 이제 좀 자포자기하듯이 예. 3번째까지는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 감을. 4번째는 지가 뭐 제대로 느꼈으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남아 있을 거고 제대로 느낀 거 아니면은 뭐 없어지겠지 하는 심정으로 그냥 놔버렸어요. 예. 근데 전에보다는 좀 오래 갔어요. 예. 놔버리니까. 예, 놔버렸는데도 전에보다는 좀 오래 가긴 했는데, 근데 내가 그거는 생각으로 놔버린 거죠. 예. 생각으로 놓고 싶었다고 하는 생각으로 놔버린 거 실제로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잠재의식에는. 뭐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지만은 그렇지만은 좀 오래 가긴 했는데 역시 좀 어두워진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거는 어떤 경계예요.
경계고 이거는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그거는 확실히. 요거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그 경계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놓아바르라 하는 거는 절대 이거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리고 있던 자기만의 이것이라는 그 상태를 놓아버리라는 거지. 챙기는 건 그 상태를 챙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놓아버리는 것이 챙기는 거야. 내가 놓을 수 있는 걸 놓아버리는 것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챙겨야 된다 한다는 말은 이것이 있어서 챙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챙기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잡고 있는 걸 놓아버리는 것이 그게 챙기는 거예요. 본래 있는 그것이 드러나게끔 만드는 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책에 보면 챙긴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한다. 환기다, 환기. 잡고 있다가 탁 놓아버렸을 때 그때 이게 더 실감이 나고 와닿게 되는 것이지 이걸 막 챙긴다고 그거는 자기가 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만 챙길 수가 있어요. 이거 챙겨서 있나요, 이거? 이거 챙겨서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뭔가 특별한 상태라는 무의식적인 추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도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피부를 만지듯이. 예. 그 실감 나는 거. 아, 그 성성한 그것도 상태예요. 그죠. 그냥 그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라, 그냥. 그냥 이거. 예. 근데 어떤 성성한 어떤 생명력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잖아요. 예.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성성한 의식 상태가 아니에요. 변화라고 얘기하기도 참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 그냥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또 이게 있거든. 있잖아요. 그냥 이거. 우리 천주연 보살님 또 와 볼래요? 또 확인해. 있잖아. 이거 뭐가 있잖아. 요거를 말하는 거지. 뭘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거사님도 실감을 하고. 이거라니까요. 이거 뭐 생각을 왜 해요? 뭘 챙겨? 그럼요. 이걸 뭘 챙겨? 이거를. 당연한 거죠. 이거 뭘 네. 챙겨요, 이거를. 아우. 한 번씩 다 줄 서세요. 안 넣으신다. 이거예요. 이거라니까.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늘 이거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이것밖에 없어요. 거사님 다른 거 챙기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이것만 확고 여기서 의심이 끊어지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뭐 환과 같다, 뭐 존재와 같다 이것도 방편의 말이고 뭐 공부 경계에서 조금씩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 건데 진짜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와닿아도 자꾸 생각이 빠져서 뭐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니까. 그래서 주구장창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맨날 그냥 손 만지면서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진짜 마음 같아서 다 손 한 번씩 쥐어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거사님. 나중에 진짜 밝혀지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밝혀지는 거야. 딴 게 없구나, 이게 밝혀지는 거야. 아직은 좀 자기 스스로가 아직 온 우주를 돌아다녀서 다 조사해 보세요. 이것을 떠난 게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내가 불분명하구나 싶으면은 이거 아닌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오히려 공부를 더 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를 막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으면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없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전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또 살면서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다진다는 건 그거예요. 이전에는 이 공부가 열리고 나서 다 이것이겠구나라고 했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온갖 경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확인할 만큼 확인하면 에이 진짜 이거밖에 없네 이러고 그냥 딱 그걸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확인하려는 마음을. 그게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고 그게 분명해지면 우리가 선사들이 공부가 된 사람들의 그 경계가 자기 경계가 돼 있더라.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경계의 변화입니다. 부처의 경계도 있어요. 경계지만 그 말은 뭐냐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죠. 근데 그 경계도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상이니까. 상은 모양이거든요. 이거 모양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면은 뭐 예전보다 많이 가벼워지고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것도 경계라. 의미가 없어 그것도. 뭐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걸림이 없이 사는 것이지 내가 걸림 없이 살고 있네 이런 말이 없다고. 저절로 그리 되는 거죠. 저절로. 시간이 좀 지났네요.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